안녕하세요. 닥터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3월 전에 갈아타라. 1,0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가 될 곳, 5억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GTX 상록수역이 이제 확정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산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라는 그런 한국 경제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GTX-C의 울다 웃는 집값이라는 그런 기사고요. 25일 그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GTX-C 노선에 왕십리 그리고 인덕원, 의왕 그리고 마지막 상록수역까지 4개역을 이제 추가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상록수역 인근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투자자가 일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상록구에 있는 월드 전용 44제곱미터 실거래가를 보면은요, 이게 2020년 6월에는 한 2억 중반 정도 했어요. 2억 중반 정도 하던 게 21년 2월에 상록수 일대 GTX가 정차한다라는 소문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컨소시엄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었죠.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 지역에서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파급력은 집 가격에 매우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기사인데요. 35년 만에 자재값 동시 폭등은 처음이다. 건설 현장 셧다운 되나? 라는 주제고요. 이 골조공사용 철물, 각재, 합판 등 1년 새 50% 이상 폭등을 했고요. 레미콘 협의회들도 내달부터 25%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등하는 건설 자재 가격이고요. 철근, 시멘트, 알루미늄 폼, 내외장, 그런 목재들 일제히 안 오르는 그런 원자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어떤 분쟁, 건설 현장 중단이 이제부터는 본격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주택 건설 원가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결국에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 건축비 산정 기준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영이 되면 당연히 분양가는 오를 겁니다. 3기 신도시 등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손해보면서 장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급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집값 떨어지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잘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압구정, 현대, 1차, 7차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누가 당선이 되든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전용 144는요, 50억 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현대 1차 196 같은 경우에는 18일 80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압구정동의 주택 가격이 서울 전체의 주택 가격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들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이런 재건축 시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저희는 30대 후반 용인 수지에서 거주하는 5년차 부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약 3년 전에 이 수지파크 프루지오 25평형을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잘 매수를 했고 시세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고민은 여기를 계속 보유하면서 한 1억 이하의 자금으로 투자를 또 할지 아니면은 비과세를 받고 상급지로 갈아탈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자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군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분당을 같이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지파크 부르지오가 아무래도 이제 도보권으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저는 이미 이제 비과세를 좀 충족을 했기 때문에 한번 비과세를 받고 좀 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고요. 상급지로 좀 가자. 상급지는 이제 분당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학군지를 고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상급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뭐 신규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보신 것 같아요. 뭐 시범단지 이미 보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단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현재 보유하신 단지가 수지파크 프루지오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보권으로 신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 있고 2019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신축입니다. 그래서 25평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실거래가를 보면은요, 거의 한 9억 가까이 하네요. 그죠? 최근에 실거래된 게 22년 1월 27일로 찍혀 있는데요. 그냥 8억 8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 최근에 호가는 10억까지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하면 한 9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지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시고요. 말씀을 하신 데가 이제 분당이었죠. 분당 내에서 지금 보신 단지가 시범 단지 일대를 보신 겁니다. 여기가 이제 통합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지역인데 뭐 여기를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거주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세가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될수록 계단 순서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속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고려를 하시고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아마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입주가 가능한 이런 급매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다른 지역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리모델링 단지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분당 한솔마을 5단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빠르면은 올 6월에서 7월에 이제 이주를 벌써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는 존재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분당이라고 하는 입지 때문에 다 상쇄가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분당 내에서 이런 신축의 아파트, 빠르게 신축이 될 지역은 희소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기를 선점해서 빠르게 시세 상승을 보시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단지를 보면은요, 뭐, 평형은 거의 같은데, 시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아마 8억대 초반에 나와 있는 매물은, 이게 향후에 신축이 됐을 때, 저층이고, 그리고 이제 복층 구조로 아마 설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층 구조로, 신축이 될 거기 때문에, 시세가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층이고 복층 구조는 그렇게 선호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두 번째 순서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용자금이 어느 정도까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수지파크 프루지오를 비과세 매도를 하고 여유자금도 조금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10억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25평, 뭐 잘하면은 어떤 타입에 따라서는 30평대 이상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층으로만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를 우선 해가지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재건축에 비해서 좀 다른 게 멸실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멸실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4억까지는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수지파크 프루지오를 매도를 하고 충분히 여기를 갈아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분당 내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25평을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10억대 후반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30평대 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20억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아무리 추가 부담금이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봤을 때도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지역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7평짜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되면은 방 3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신축이 되면은 분당 내에서 신축이기 때문에 아주 큰 선호도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 GTX-C 노선에 요 상록수역까지 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원가는 올라가고요. 이는 건축비 산정 기준에도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 3기 신도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면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분양가의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이후 수도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지속 상승이 될 거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0대 후반에 용인 수지 1주택자분께서 사연 주셨는데, 용인 수지는 이미 이제 비과세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한번 끊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비과세 매도 후에 분당으로 우리 한번 갈아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세 상승이 가능한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 리모델링 추진단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을 빼더라도요 5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